자, 278페이지요. 전 시간에 279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총생산량, 순생산량, 소음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꼭 체크해 주세요. 279페이지에 보면 표가 나오고요. 그림이 그래프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생물을 하는 학생들은 여기 반드시 꼭 별표를 쳐주셔야 되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에너지 흐름에 대한 내용이고요. 278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흐름. 이 에너지 흐름은 생물 4단원의 계산형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에너지 흐름에 대한 내용이 계산형 시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잘 해주시면 에너지 흐름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뒤쪽에 280페이지를 보면 탄소순환과 질소순환이 나와요. 탄소순환, 질소순환. 탄소순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질소순환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소순환에 별표를 꼭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질소순환 별표 많이 치세요. 281페이지 질소순환 별표 3개 짜리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맨 282페이지를 펼쳐보면 그래서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자연계에 인간을 제외하면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죠. 인간이 있기 때문에 평형이 좀 까지고 있는데 인간이 없다면 생태계는 평형이 유지됩니다. 생태계가 왜 평형이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생태계가 평형인 이유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배우는 거죠. 에너지가 흐름이 정해져 있고요. 그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동물이나 식물계가 그 위치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생태적 지위나 생물적 지위라는 단어로 표시를 합니다. 왜 코끼리는 거기 있니? 왜 식물은 여기 있니?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왜 생물체들은 각각 그 지위에 존재하는 것이냐? 걔네들이 살면서 자기가 얻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생물체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물질의 순환이죠. 물질의 순환.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계속 와요. 그럼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리거든요. 그럼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활용해서 만들었죠. 그 에너지가 세 종류로 나뉘어졌어. 총광합성량, 총생산량이라고 하는 거죠. 호흡하는 데 써먹었고 순생산이 남았는데 그 순생산으로 피고생한다고 그랬어요. 됐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분류를 해놓고 그 중에 피식량에 해당되는 내용을 초식동물이 먹는 거지. 그럼 초식동물은 그 피식량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또 나눠서 자기 몫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2차 소비자는 또 1차 소비자의 피식량을 뜯어먹고 또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에너지는 계속 흘러가요. 다시 워딩을 잘 들으세요. 에너지는 흘러가요. 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지. 그치? 니네 태양한테 다시 에너지를 준 적 있어? 이상하잖아요, 표시가. 야, 태양아, 내 에너지를 가져가. 이럴 수 없잖아. 내가 체온으로 에너지를 막 방출했는데 그게 모여서 태양으로 다시 가진 않죠.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받은 에너지를 다시 그 녀석한테 돌려줘야 그걸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에너지는 절대로 순환하지 않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워딩 되게 중요해요. 에너지 순환하지 않아요. 대신에 지구라는 개념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구에 있는 물질이 우주로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물질이 지구로 들어오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생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라든가 무기물들은 지구에서 형태만 바뀌고 계속 변해요. 그럼 원래대로 변하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걔가 다시 다른 형태로 변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물질의
순환 이렇게 두 가지의 원리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예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278페이지요. 자, 책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밑줄이요. 별표. 네? 왜? 잘했어. 기지개는 한쪽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에너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으므로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의 생명체도 살 수 없듯이 에너지는 항상 언제나 공급받아야 합니다. 처음 하나 읽어볼까요? 내신용 시험 문제가 되겠네요.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라고 쓰셔야 돼요. 열 에너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빛 에너지. 자연계에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생물체는 동물밖에 없어요. 태양열 발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밖에 없어요. 빛 에너지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됩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유기물, 포도당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은 전부 다 화학 에너지라는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서 소비자로 이동하며 각 영양 단계에서 호흡을 통해 생명 활동에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는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어 방출된다. 열 에너지로 방출되면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해요. 열 에너지가 에너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체와 배설물에 포함된 에너지도 분해자의 호흡에 이용되고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방출된다. 결국에 마지막 형태는 열 에너지의 형태가 되겠죠. 에너지의 전환,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화학 에너지는 유기물이라는 단어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에 열 에너지로 방출되겠네요. 생태 피라미드 별표 치세요. 생태 피라미드 중요합니다. 생태 피라미드 맨 아래가 생산자고요. 위에가 소비자고 소비자. 생태 피라미드에는 분해자는 표시하지 않아요. 되셨나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가는 거니까 생태 피라미드는 분해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 다시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 그걸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결국에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보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에너지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생명체는 누구야? 그럼 생산자.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개체수가 제일 많은 애 누구야? 생산자.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생체량이 제일 많은 애 누구야? 생산자. 됐나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피라미드라는 애가 이렇게 순서대로 쌓이는 게 피라미드 아니겠니?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양은 감소하죠. 그죠? 모든 애가 다 감소해요. 맨 아래가 생산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1차 소비자고 2차 소비자고 3차 소비자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모든 내용들이 다 감소합니다. 하나만 빼고요. 그걸 외워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애가 딱 하나가 있어. 딱 하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의 효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효율. 나머지는 다 감소, 에너지의 효율만 증가. 이것도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생산자의 경우에 잘 보세요. 지구상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애가 있지. 여기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가 오는 거죠. 효율적일 필요가 없지. 아무리 막 낭비하고 버려도 계속 에너지가 오니까 효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먹이의 양이 줄어들죠. 그치? 생산자는 졸라 많으니까 다 뜯어먹을 수 있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애들은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이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 이 녀석을 잡아 뜯어먹고 거기에 있는 에너지량만으로 내 몸을 다 만들어야 되지. 그러려면 매우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겠니?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생물학은 그냥 당연해요. 밥 먹으면 인슐린 나오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왜 외우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죠. 생물학은 당연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게 생물학인 거죠. 에너지 효율,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꼭 하나는 기억하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에너지의 효율이 나옵니다. 에너지 효율은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그게 에너지 효율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옆쪽에 흐름도 한번 볼까요? 숫자가 되게 그지 같아요. 이 흐름은 숫자를 잘 보세요. 279페이지 맨 위에. 이 숫자 잘 보세요. 더하기 빼기 시험 문제입니다. 자, 태양 에너지에서 17000000 이만큼이 어때요? 맞지? 그런데 이용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애가 1679190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럼 이용되는 애만 생산자 쪽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생산자가 20810만큼의 에너지를 받았죠. 됐어요? 에너지를 받았어. 20810만큼. 그럼 잘 봐. 20810을 받았어. 호흡하는데 13197을 썼지. 됐어요? 호흡하면 거의 버리는 개념이죠. 아래쪽에 고사했어요. 4592를 고사했지. 그러면 3021만큼 1차 소비자로 넘어갔죠. 이 3021이 뭐야? 생산자의 피식량. 됐어요? 생산자의 피식량이 3021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차 소비자로 넘어온 3021 중에 1865 써먹었죠. 호흡하는데. 호흡량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체 배설물로 651을 버리면 2차 소비자로 505만 가겠지. 이것도 2차 소비자는 505를 어디서 얻었어? 1차 소비자의 피식량이 되는 거죠. 1차 소비자를 잡아먹었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2차 소비자 505 중에 써먹고 다시 또 3차 소비자로 넘어가니까 가지고 있는 보유량은 20810, 3021, 505, 128 점점 감소하는 거 맞지, 그치? 에너지의 양은 감소한다. 됐죠? 그럼 에너지 효율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한다고?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밑에 나와 있어요. 숫자가 그지 같으니까 그냥 그지 같은 거 한번 써볼게요. 전 단계는 생산자의 에너지 20810분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 단계 3021 곱하기 100. 그래서 약 14.5가 나왔고요. 2차 소비자는 3021분의 505. 그래서 16.7 이렇게 나오죠. 어때? 효율이 조금씩 커지고 있죠. 그죠? 효율이 조금씩 커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꼭 체크해 주셔야 할 겁니다. 어때? 어렵지 않죠? 그죠? 생태계 파트는 정리할 게 없어요. 첫 번째 하나 정리해 볼까요? 생태 피라미드. 하나만 정리할게요. 생태 피라미드. 분해자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피라미드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죠? 맨 아래 단계가 생산자가 됩니다. 생산자. 두 번째 단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요거 정리 딱 하나만요. 올라갈수록 뭐라고 쓰는 거라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다 증가해요. 뭐가? 에너지의 양, 됐지? 개체 수, 됐지? 생물량, 됐죠? 전부 다요. 뭐가 나와도 다 증가합니다. 감소해야 됐죠? 에너지 효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수록 피라미드를 그리면 감소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애가 하나 보이는 거지. 증가하는 애 딱 하나예요.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 뭐라고? 에너지 효율이요. 됐죠?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그럼 에너지 효율에 대한 내용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가 갖고 있는 정해준 에너지의 총량에서 현 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에너지의 효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됐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에너지는 절대로 순환하지 않는다. 반드시 꼭 체크해 주시고요. (285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자, 28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요만큼만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284페이지 자료 1번이요. 자, 숫자가 깔끔하죠, 그죠? 됐나요? 자, 태양 에너지가 10만을 갖고 있고요. 99,000을 버렸어요. 그지? 그리고 생산자가 1000을 받았습니다. 호흡으로 800을 버렸고 사체로 100을 버리고 100을 1차 소비자한테 전달해줬죠. 됐니? 그래서 이 네모 박스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갖고 있는 A의 에너지량과 화살표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쪽이 호흡량이고요. 이쪽이 사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상위 영향단계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값과 나머지 세 개를 다 더한 값은 같아야 되는 거죠. 됐나요? 요 네모 박스에 있는 값과 나머지 세 개를 더한 값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중에 하나를 지워버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이야, 이쪽으로 20이 왔대, 이쪽으로 40을 썼어. 여기는 얼마니? 이렇게요. 되셨나요? 어떤 시험 문제인지 알겠어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숫자와 화살표 방향으로 나간 숫자를 모두 더하면 같아야 됩니다. 1차 소비자 마찬가지죠. 100 왔어. 내가 100을 가지고 있지, 그치? 그 100 중에 70 나갔고 10 뺐으면 얼마 전달해줘? 20 전달해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항상 이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개는 같아야 되고요.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D라고 해보면 이 D와 A는 같은 거죠. 여기까지 있어요? 이 D와 A는 같아요. 그러니 들어간 화살표와 나간 화살표의 값은 같아야 된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더하기 빼기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됐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읽어 넘어갈게요. 태양계에서, 생태계에서 태양의 무슨 에너지는, 보세요. 빛 에너지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 맞죠? 빛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 유기물의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먹는 거 다 화학 에너지예요.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다가 무슨 에너지로 되면 빠져나간다고? 열 에너지가 되면 빠져나가죠. 에너지의 최종 단계 열 에너지. 1차, 2차, 3차, 1차, 2차 에너지 효율을 구하세요. 이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에너지 효율을 구하세요. 자, 1차 소비자를 보면 여기에 1차 소비자를 보면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 얼마야? 100이죠. 그러면 생산자의 에너지량은 얼마야? 이 녀석은 1000이죠. 그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니? 전 단계 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이요. 그치? 그럼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니? 2차는 얼마를 갖고 있어?
20을 갖고 있죠.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전 단계 100분의 20 곱하기 100이요. 됐죠? 얘는 한 10%가 되나요? 얘는 20%가 되겠죠. 어때요?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 맞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3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맞출 수 있어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한다. X.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태양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사체 및 배설물에 포함된 에너지는 분해자의 호흡에 이용된다. 당연할 거고요.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양은 줄어든다. 맞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생물학 국어 잘 하셔야 됩니다. 생태계로 유입되는 에너지량이 생태계 밖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량보다 많다. 유입되는 게 많아? 방출하는 게 많아? 아까 얘기했어요. 에너지는 끊임없이 오는데 나가는 화살표를 모두 더한 값은 같은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어느 단계에든 오는데 나간 화살표의 합과 같아요. 그렇다면 온 게 많아, 나간 게 많아, 같은 거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그걸 아주 큰 범위로 확대해도 똑같은 답이 됩니다. 생태계로 유입되는 에너지량이 생태계 밖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량과 같다. 됐니? 항상 똑같다. 5번은 X.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호흡을 통해 생명 활동에 사용되고 빛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방출된다. 방출될 때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요. 근데 매우 쉽죠? 그죠? 여기 나오는 시험지들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의 내용들과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298페이지요. 12번이요.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영양 단계에 따른 에너지의 이동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10만 왔어, 99,000 버렸어, 1000 왔어, 900을 버렸어, 100 갔어, 80 버리고 20 갔어, 16 버리고 4 갔어. 됐나요? 그럼 다 더하면 역시 숫자 똑같겠죠? 자, 기업, 녹색 식물은 생산자이다. 야, 이게 수능 문제잖아. 수능 문제. 4단에 얼마나 쉬운지 알겠지, 그치? 녹색 식물은 생태계로 입사된 태양에너지를 모두 이용한다. 뭔 개소리야, 그치? X. 만약에 녹색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모두 이용한다면 지구는 녹색으로 덮여있겠죠. 지금도 녹색인데 지구 전체가 녹색이 됐을 겁니다. 아마 진화해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곳에서 살 수도 있겠죠. 태양에너지 진짜 많이 와요. 니네 1초에 방출한 태양에너지가 얼만큼인지 알아? 이걸 계산하는 미친 사람들 있을 거 아니니? 1초에 태양에너지가 반짝하고 나오잖아? 그 에너지를 다 모으면 미국이 10,00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상상이 가니? 그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뭐 태양을 보면서 뭐 이러고 있지만 똑딱 하는 동안에 나오는 에너지가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그걸 다 이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에 에너지 혁명이 오겠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다 버립니다. 리얼 X. 사람이 녹색 식물을 식량으로 이용하면 다른 영양 단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당연하겠지. 식물은 보유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니네한테 고기 먹지 말고 채소를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고기가 맛있는데 어떻게 해? 당연하지. 나는 고기 먹을 거야. 고기를 많이 먹으면 되지 않니?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되지 않니? 됐나요? 어렵지 않지.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쉬우니까 14번이요.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AD의 에너지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AD는 생산자. 맨 아래가 생산자예요. 분해자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산자 1차, 2차, 3차. 별로 어렵지 않지. 단위 끝났고요. 옳은 걸 골라. B는 2차니? 네. 에너지 효율은
위로 갈수록 커진다. 당연하지 않겠니? 그런데 A가 C의 2배야. 자, A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야? 15분의 3이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지, 그치? C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야? 1000분의 100이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두 배 맞니? 네.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 양은 감소. 이 단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계산형 시험 문제가 매우 어려운 것들도 많은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매우 간단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근데 매우 쉽지, 그치? 매우 쉽지. 이게 다예요. 유전보다 낫지 않니? 유전보다 훨씬 낫죠. 훨씬. 그냥 마음 편하게 사다 마음 편하게 훨씬 괜찮으니까.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이 실수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유전이 포함된 부분을 누가 더 많이 잘 봐놨냐가 기말고사 성적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2학기의 등급은 중간고사에서 이 판가름이 났을 수도 있죠. 근데 생물학이요, 4단원이 들으면 되게 쉬운데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의외로 잘 못해요. 단어들이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전 시간에 천의에 대한 내용도 했고 지의류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 한 번쯤 들어보면 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런 걸 적극 활용하세요. 니네들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 활용해서 쉽게 접근하셔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따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두 번째 단계 한번 해볼까요? 280페이지요. 물질의 순환. 이름이에요. 물질의 순환. 물질은 순환한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에너지의 최종 단계는 열 에너지가 되죠. 아니, 물질은 순환합니다. 자, 탄소의 순환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탄소의 순환.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물에 녹아 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에 흡수되어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로 합성되고, 유기물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호흡에 의해 이산화탄소 형태로 바뀌어 물로 이동합니다. 뭐야, 이게 별로 까다로운 내용이 없죠? 그죠? 탄소의 순환은 매우 쉽습니다. 이건 지구과학에서도 나와요. 지구과학에서 좀 더 어렵게 배우거든요. 탄소의 순환은 매우 쉽죠.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 태양에너지가 쏟아지면 이렇게 빛을 받으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얘가 먹죠. 그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먹으면 뭘로 나와? 포도당으로 나와요. 포도당의 화학식을 정리해 주시면 좀 쉽습니다. C6H12O6.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의 C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형태로 있다가 이 형태를 동물체들이 먹는 거죠. 우리는 이걸 소비자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소비자들이 이걸 먹고 사용해요. 포도당 같은 애들을 우리는 이 이산화탄소를 무기물이라고 하고요. 포도당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동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동물이 첫 번째 죽어서 사체가 되잖아. 죽었죠?
이렇게 죽으면 이 녀석을 다시 이산화탄소로 보내줘요. 이렇게. 누가? 분해자가. 그죠? 죽으면 분해자가 다시 이산화탄소 보내줍니다. 깔끔하지, 그지? 어때요? 원래 시작을 이산화탄소에서 했는데 다시 되돌아간 거 맞지? 순환하죠. 이 동물 말고 식물이 이 포도당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분들을 다 먹은 식물의 사체나 동물의 사체가 쌓인단 말이죠. 식물이 죽으면 뭐가 돼? 석탄이 돼요. 동물이 죽으면 뭐가 돼? 석유가 되는 거죠. 우린 이런 애를 통틀어서 뭐라고 해?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화석연료가 돼요. 그럼 이 화석연료를 다시 이산화탄소로 돌려보내주는 애가 생기겠죠. 누가? 인간이. 이건 연소라고 합니다. 생물학작용이 아니에요. 어때요? 결국에는 되돌아갔지, 그치? 그럼 이거 잘 보세요. 광합성을 한 유기물을 식물이 먹고 동물이 먹어서 죽은 다음에 분해자를 거쳐서 이산화탄소를 가죠. 죽어서 땅에 묻힌 다음에 연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가죠. 그럼 동물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로 갈 수는 없어? 있죠. 식물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로 갈 수는 없어? 있죠. 그걸 뭐라 그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막바로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가고요. 여기서 막바로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가면 이걸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니지, 그지? 이걸 꼭 막 생물학에서 배우고 뭐 이래야 되겠니?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지구과학을 하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상식으로요. 상식인데 생물학에서는 기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공기 중에 탄소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까요? 있나요? 제일 많은 거. 이산화탄소의 형태를 갖고 있죠. 당연하죠. 우리 이산화탄소 배우고 있잖아요. 요만큼이 생물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직권, 수권, 생물권. 생물학에서는 그런 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물. 간단하지, 그치? 물에서 탄소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까요? 됐나요? 네, 물의 탄소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도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에서는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지 않아요. 무극성 분자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으면 안 돼. 그런데 이산화탄소 물살이 조금이라도 있지, 그치?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목 외의 내용은 배우지 않아요. 물에 안 녹는 이산화탄소니까 이산화탄소 형태로 물 속에 있을 수는 없지. 물에 있을 수 있는 건 이온의 형태예요. 그래서 HCO3-라는 이온의 형태로 녹아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럼 다시요. 땅 한번 해볼까요? 직권. 땅의 탄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됐니? 땅 속에 있는 탄소는 여기는 하나 있어요. 석탄소도 땅 속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화석연료의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땅 속에 있는 애 중에 가장 많은 탄소의 보유를 하고 있는, 탄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 걔가 CaCO3예요. 여기 탄소 있지, 그치? 그치? 자, CaCO3 한국말로 뭐라 그래? 이 한국말로 뭐라 그래? 탄산칼슘.
세 글자로요. 그거. 석회석, 대리석, 방해석.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돌멩이의 유형이죠. 니네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보이니? 안 보이죠? 그지? 그럼 물속에 이온이 보이니? 안 보이지? 그래 돌멩이 보이죠? 그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잡아다가 44g을 올리면 1몰이지. 그지? 그지? 석탄 12g을 올리면 1몰이죠. 그지? 눈에 보이지? 정말 단단하게 차곡차곡 쌓여 모였으니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돌멩이가 되고 바위가 되고 산을 이루고 대륙을 거요. 가장 많지. 그래서 지구상에 탄소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직권이에요. 됐어요? 땅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들도 전부 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요. 생물권이요. 생물의 탄소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냐? 세 가지 형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요. 니네 흡수하지. 그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혈관을 따라 돌아다녀요. 세포호흡을 하면 노폐물로 이산화탄소 되겠죠. 그 이산화탄소가 혈액을 통해서 폐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온의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혈액에 녹아야 하죠. 그래서 혈액에 녹아있는 형태가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많이 녹아있으면 색깔이 진해져요. 그래서 동맥피보다 정맥피가 훨씬 더 진한 색깔이에요. 얘 때문에 그래요. 탄산칼슘이요. 니네 몸에 탄산칼슘 없어? 네, 있죠. 뼈다귀, 이빨 다 탄산칼슘이에요. 됐나요? 그럼 세 가지 형태를 모두 갖고 있죠. 조개 껍데기요. 탄산칼슘. 굴 껍데기. 탄산칼슘. 됐어요? 그럼 조개 껍데기가 많겠니? 석회석이 많겠니? 석회석이 많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은 거고요. 생물체 몸에는 이 녀석들이 모두 존재할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탄소순환은 매우 쉬운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는 질소순환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질소순환의 포인트를 맞춰요. 여기 별표 쳐드렸죠. 점점점 시험 문제의 출제 빈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를 3개나 쳐드렸어요. 여기까지 쓰면 되나? 자, 질소순환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공기 중에 질소가 존재하겠지. N2 질소 화학 한번 해볼까요? N2 자, 몇 중결합? 3중결합. 결합 끊기 쉽니 어렵니? 어려워요. 반응성은 매우 작습니다. 매우 안정되어 있고요. 반응성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질소는 다른 원소와 결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합하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산소는 다른 것과 결합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반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과자 봉다리 안에 질소를 넣어주는 거죠. 질소를 넣어주면 그 질소가 다른 과자, 다른 성분과 결합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 상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공기를 넣으면 어떻게 돼?
공기 안에 20%가 산소죠. 그러니 과자 봉다리 안에 산소가 20%는 있게 되지. 그럼 그 20%의 산소가 결합해서 이 과자의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키겠죠. 그래서 미리 과자 봉다리 까놓으면 수증기 막 들어가고 막 그래서 막 눅눅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다 빼고 질소를 넣어주는 거지. 반응성이 매우 적으니까. 내가 제과 회사 회장이라면 난 안 그런다고 그랬어. 난 뭘 넣어? 헬륨을. 나는 헬륨을 넣어. 반응이 X잖아요. 그치? 얘는 반응성이 적지만 헬륨은 반응성이 X지. 그치? 그래서 그거 과자 봉다리 이렇게 양파리 뭐 이렇게 새우깡 거기다 헬륨을 어마어마하게 넣는 거죠. 매우 가볍지 않겠지? 매우 가볍지 않겠니? 그러니까 중요한 가벼운 건 중요한 게 반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 과자 봉다리 탁 따서 그냥 먹어버리면 끝나지, 그치? 나는 과자에 빨대를 꽂아줄 거야. 그래서 과자를 사 먹기 전에 빨대를 툭 꽂아서 쭉쭉쭉쭉 빨아먹은 다음에 야, 왜 과자를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 변화라는 그런 거 있잖아. 얼마나 재밌겠니, 이거지. 과자를 먹을 때. 야, 이건 유머가 그것이 없어. 과자 회사들이. 반응성이 매우 적습니다. 문제는 이 반응성이 너무나 적어서 내가 생명체가 직접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질소를 쑥 먹으면 몸 안으로 들어오겠지. 이 질소는 단백질과 핵산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엄청 많이 써요. ATP를 만드는데도 질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 DNA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려면 반드시 질소가 필요하거든요. 쓸 때 질소 2개가 삼중결합되어 있는 걸 끊어서 사용해야 돼. 이렇게 안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 몸이 들어온 질소를 이렇게 보고 실내 사용해야 되는데 도로 나가버리는 거지. 얼마나 아깝겠냐고. 왜 그냥 도로 나가요?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DNA, RNA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그런데 직접 이용할 수가 없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질소 기체는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정말 필요한데, 이런 곳에 반드시 필요한데, 직접 이용할 수 없어요. 진짜 안타깝죠? 진짜 아깝습니다. 질소 기체 이래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이고 가장 필요한 기체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네 산소 기체가 되게 좋아 보이죠, 이미지가. 산소 같은 여자는 되게 맑고 막 깨끗하고 이럴 거잖아요. 칼이 막 마시면서 와 산소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산소는 생물체 몸에 들어오면 생물체를 죽여요. 그래서 몸 안에 산소가 들어오면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좋은 영양제, 알약, 비타민 이런 애들을 다 뭐라 그래? 항산화제라 그래요. 산소가 몸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걸 막아주는 그걸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에 있는 생물체들은 산소를 이용해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산소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죠. 산소가 공기 중에 태어나면서 98%의 생물이 멸종했어요. 지금 2%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원핵 생물이었죠.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이 새끼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동물 몸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니네 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니네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체였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산소를 이용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애였다면 지금 지구에는 산소가 필요 없겠지. 생각이 참 재밌습니다. 질소를 이용하는 생명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었다면 우리는 단백질, 아미노산을 섭취 안 해도 숨만 쉬고 살아갈 수가 있죠.
엄청나죠, 그죠? 숨만 쉬면 이런 애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진화가 참 이상하게 된 것도 맞아. 질소순환 중요해요. 자, 첫 번째요. 직접 이용할 수 없다. 생명체가. 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없다.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서 얘를 NH4 플러스로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암모늄 이온. 이렇게 이온 상태가 되면 물에도 녹아 있겠죠. 식물체 몸에도 있겠지. 그걸 인간 같은 동물들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암모니아가 돼야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다시 첫 번째 단계. 이용할 수 없는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 NH4 플러스로 만드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하냐? 이 녀석의 작용 이름을 우리는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용할 수 없는 질소 이체를 이용 가능한 형태의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주는 과정. 질소 고정이요. 됐나요? 단어 중요해요.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은 N2를 NH4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전 지구에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생명체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중에 니네들이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뿌리혹 박테리아가 해줍니다. 뿌리혹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 생명체예요. 뿌리혹 박테리아. 이름은 좀 알아둡시다. 콩이라는 식물의 뿌리에서만 공생하는 뿌리혹 박테리아. 이 뿌리혹 박테리아는 몸 안에 질소를 이렇게 들여오잖아요. 그럼 NH 플러스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기 중에 질소가 많으니까 많이 생기겠죠. 너무 많으니까 버리는데 콩 뿌리에다 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콩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저절로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그래서 내가 아는 누나 있다고 했어요. 내가 아는 누나, 이 뿌리혹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전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전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해주고 있는 그 아줌마. 아직도 연구원이 아니라 연구실 하나를 대학교에서 지정해주고 너 나가지 마. 평생 동안 여기 있어. 결혼도 하지 마. 지원도 다 해줘요. 대학원 박사까지 끝났는데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실 요만한 걸 하나를 그냥 연구실로 줬어요. 계속해요. 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하고 있어. 뿌리혹 박테리아. 왜? 콩이라는 식물의 뿌리에서만 자라는 것이냐를 전 지구인이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그래서 이 아줌마가 콩에서만 자라는 뿌리혹 박테리아를 연구해서 다른 식물 뿌리에 이식하려고 해요. 사과나무 뿌리에 이식하고 벼 뿌리에 이식하고 보리에 이식하고 옥수수에 이식하고 그러면 전 지구의 식물체가 아무런 비료 없이 공기에 질소만 있으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어요. 그 누나가 이걸 성공하면 2가지 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벨 생리학상 받을 수 있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식량난이 없어. 너무 많아, 지구의 식량이. 그만큼 엄청나네요, 뿌리혹 박테리아가. 그래서 지구인들이 콩만 먹는다면 지구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콩만 심으면 되거든요. 근데 콩을 잘 안 먹어. 그렇지. 내가 쌀 많이 먹어, 콩 많이 먹어. 쌀 많이 먹지. 그거 보세요. 콩은 기껏해야 두부나 만들고 콩기름이나 짜고 이거 버려요. 진짜 안타깝지. 그러니
얘를 뜯어다가 다른 식물에 넣고 그 과정을 성공하기만 하면 지구상에 기아, 난민 이런 거 없어지죠. 아프리카 땅에 콩만 심으면 돼요. 장난 아니지, 그치?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되면 좋겠죠. 내 이름도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써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만 살짝 올려주면 나도 공동수상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써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생명체를 창조한다는 거. 얘네 인간이 생명체를 창조하는 거 알고 있어요? 지구상에 없는 생명체를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꿈에 그리던, 내가 대학원생이었다면 시도에 맞설 만한 생명체가 있어요. 나중에 생물투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걸 어떤 미국이 만들었어. 진짜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래도 하나 해볼까요? 간단하게. 식물이요.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렇죠? 어떤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발효를 하면 포도당을 먹여주잖아?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에탄올을 내놔요. 이걸 알코올 발효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생명체랑 여기 있는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예요. 그래서 얘가 포도당을 만든 걸 이렇게 해서 세균한테 주우면 에탄올이 생성되는 거예요. 두 단계를 거치죠. 그런데 여기서 DNA를 뽑아내고 여기서 DNA를 뽑아내서 얘네들을 합쳤어. 새로운 생명체, 지구에 없는 생명체를 만들어냈어요. 이산화탄소를 처먹으면 에탄올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애가 텍사스 사막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물속에 이 세균을 길러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여의도보다 훨씬 큰 면적에다가 이 세균을 길러. 몇 마리를 길게. 진짜 많이 기를 수 있지. 그치? 물속에다 넣어놓고 햇빛이 쬐어지는 데서 이산화탄소만 주면 돼. 그 자연계에 많잖아요. 그러면 에탄올이 계속 나와요. 100% 퓨어한 에탄올이. 그걸 연료로 사용하고 자동차 엔진으로 사용하고 나 같은 애가 막 쳐마셔주고 이런 데다 쓰는 거야. 앞으로 에너지 혁명은 에탄올로 가능하죠. 이런 생명체를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 했으면 참 좋아. 그래서 나 텍사스 가서 이 녀석 좀 얻어오려고 그래요. 우리 집 베란다에 이렇게 길러놓으면 계속 에탄올을 조금씩 내놓겠지, 그치? 이렇게 차면 한 잔씩 마시면 괜찮은데. 어렵습니다. 특허가 있어서 가져오기 어렵죠. 자, 첫 번째요. 중요합니다. 질소 보정. 뿌리옥 박테리아. 됐나요? 뿌리옥 박테리아. 중요해요. 나중에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연구가 완성 끝나면 그 아줌마가 동물에다도 집어넣을 거거든요. 니네 폐 속에다 뿌리옥 박테리아를 집어넣어주면 니네 숨 쉬면 단백질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뿌리옥 박테리아가 해줄 일이고요. 두 번째, 요 NH4 플러스를 NO3 마니아스로 만들어주는 애가 있어요. 두 번째 과정이에요. 여기가 첫 번째 과정이고 얘가 1번이라고 쓰면 여기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2번. NH4 플러스를 NO3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는데 요거 암모늄 이온이죠. 암모늄 이온. 요걸 질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질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질산화 작용이라고 해요. 또는 산자를 생략하고 질화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누가 하니? 이거 질화, 니네 책에도 질화라고 나오나? 나오죠. 니네 책에는 질산화라고 나옵니다.
질산화 세균이 해줘요. 이렇게 두 덩어리가 되면 또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덩어리가 되면 얘를 이렇게 생물이 먹는 거야.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겠죠. 이용 가능하니까. 죽으면 다시 되돌아가겠죠. 잘 보세요. 질소가 있었어? 슉 내려와서 질소 고정했지. 질산화 작용했지. 요 두 가지 형태만 생명체가 이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어, 죽었어, 먹고 죽었어, 질소는 바뀌었어, 먹고 죽었어.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죠. 그럼 순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게 3번 과정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 3번. 이 과정을 NO3-를 다시 N2로 바꿔주는 과정이 되겠지. 이 과정 이름을 탈이라고 그래요. 탈. 질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질산이 된 애를 다시 탈 바꿔주는 거죠. 됐나요? 그럼 문제 누가 하겠니? 탈 질산화 세균이 해줘요. 지구상에 세균 없으면 진짜 살아가기 힘들겠죠. 질소 다 세균이 해줍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뭐라고? 질소 고정, 질산화, 탈질산화. 이름 중요하죠. 하나가 더 있어. 그 과정을 꼭 신경 쓰세요. 여기다가 적어드릴까요? 비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질소 동화라 그래요. 질소 동화. 자, 생물학 1단원에서 배웠지. 동화가 뭐야?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드는 걸 동화라고 해요. 됐니? 작은 애를 큰 덩어리로 만드는 걸 동화라고 합니다. 질소 부모님, 야, 얘 분자량 28 맞지? 뭐 화학하고 생물학 시간에 화학해. NH4 플러스 분자량은 17에 4도 있으니까 한 21 정도 되겠죠. NO3 분자량 좀 커 보이지만 뭐 비슷비슷하겠지, 그지? 문제는 뭐야? 이 녀석을 큰 덩어리로 만들어야 돼요. 고분자로 만든다는 얘기는 분자량이 한 2만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고분자예요. 동화는 그렇게 만드는 애야. 그래서 질소 동화 뭐야? NH4 플러스 같은 애들을 가지고 또는 NO3 마이너스 같은 애들을 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동화라고 해요. 멈추지 않아요. 단백질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동화라고 합니다. 이걸 동화라고 해요. 그러니 질소 고정과 질소 동화는 비교샷으로 시험 잘 나오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요. 질소 고정은 뭐야? 이용할 수 없는 애를 이용 가능한 애로 바꾸는 애. 질소 고정. 됐나요? 고정. 동화는 뭐야? 작은 애를 아미노산, 단백질, 큰 덩어리로 만드는 걸 질소 동화라고 합니다. 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해주는 거고요. 질소 고정은 생명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각각의 단어의 뜻과 각각에 해당하는 상황과 순환 과정은 잘 볼 수 있도록 하죠. 근데 별 내용도 아니지, 그치? 질소 고정, 탄소 고정.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예, 질소 순환은 시험에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비교적 출제가 자주 되니까 꼭 하나 체크해 주세요.
자, 287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화살표를 잘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한번 보세요. 이 화살표를 따라가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9번. 그림은 생태계에서 질소가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배기 중의 질소 N2부터 시작하겠지. 자, N2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N2에서 가장 중요한 거 NH4 플러스를 찾아요. N2에서 NH4 플러스 찾았니? 그럼 그 과정 이름이 뭐야? 다죠. 그럼 다에다 쓸 수 있어요. 질소 고정. 9번 하고 있습니다. 됐니? 질소 고정.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NH4 플러스에서 NO3 마이너스를 찾으세요. 됐니? NH4 플러스에서 NO3 마이너스로 가는 과정을 찾으면 이 과정은 질산화작용. 걔가 라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요. 나는 뭐야? NO3-에서 질소로 다시 가고 있지. 그럼 탈질산화 되겠니?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요. 가는 뭘까요? 가는 무슨 과정이야? 여기에 가의 과정은 없지, 그지? 그죠? 그래서 그 가의 과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봐. 다른 애들은 화학식을 쓰고 이름을 썼는데 여기요. 이용할 수 없는 애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걸 동화라고 하는, 고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NO3-는 이용할 수 없니? 있지. 그래서 통칭이에요. 이용 가능하지 않은 애를 이용 가능한 애로만 만들면 그걸 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용할 수 없는 애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걸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 과정도 고정 작용이 될 수 있어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읽어볼까요? 식물은 공기 중에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 네, 질소는 직접 이용할 수 없습니다. X.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서 질소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진화해서 곤충도 잡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가와 다 과정은 질소 고정작용이다. 이 가에다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용할 수 없는 애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면 그건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가 과정에 관여한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뭐 하는 거라고? 암모늄 이온을 만드는 애가 뿌리옥 박테리아야. 됐나요? 그러면 질산이온을 만드는 애는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겠지, 그치? 3번 X. 얘는 다라고 바꿔 쓰셔야 됩니다. 마 과정은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해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해 일어나요. 모든 애들이. 식물은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흡수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한다. 이게 질소 동화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0번이요. 그림은 생태계에서 질소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먼저 찾는 거예요. 질소에서 암모늄 이온. 됐나요? 그걸 가장 먼저 찾으세요. 어떤 그림이 그래프로 나와도 질소에서 암모늄 이온 단계를 찾아요. 그게 D죠. 됐니? 그럼 D에다 쓸 수 있어요. 질소 고정. 암모늄을 아질산 이온으로 바꿨대요. 아질산을 질산으로 바꿨죠. 이것도 이름 짓는 거야. 이거 질소 고정 세균이고요. 질산화니까 질산화 세균이지. 그럼 아질산을 만드는 애는 이름이 뭘 거야? 아질산화 세균이야. 근데 이름 되게 쉽지, 그치? 그래서 C는 아질산화 세균이 되고요. B는 질산화 세균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생성물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럼 A는 누구야? 탈질산화 세균이 되겠지, 그치?
순서대로 하나씩 쓰시면 되겠네요. 가는 탈질산화, 나는 질소고정, 다는 질소동화, 나는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로 이동, 마는 역시 질소고정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질소고정이 두 개잖아요. 니은도 질소고정, 리을도 질소고정. 그죠? 그거 하나만 체크요.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바로 오는 것도 질소고정인데 요 과정은 번개가 해줘요. 그걸 공중강전이라고 합니다. 질소가 번개를 맞으면 얘로 바뀌어요. 그래서 니은의 세균에 의한 질소고정 그러면 요 과정을 골라오세요. 리을의 공중방전에 의한 질소고정 그러면 요 과정을 골라오는 겁니다. 좀 다르지, 그치? (11번도) 그냥 읽어볼까요? A는 탈질산화 세균이니? 네. D는 질산화 세균이니? 아니요. D는 뿌리옥 박테리아요. 또는 그걸 뭐라 그래? 그냥 이름을 쓰시면 돼요.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애를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합니다. A는 맞았는데 D는 틀렸죠. 기억이 X. B와 C에 의해 질산화 작용이 일어난다. 질산화 작용이 무슨 뜻? 질산을 만들기만 하면 질산화죠. 그럼 질산 쪽으로 화살표가 되면 돼요. B 맞고요. C도 맞죠. 가든 길이니까. 니은 동간. 가가 활발해지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 화물의 양이 감소한다. 가는 뭐야? 탈질산화죠. 탈질산화가 많아지면 이용 가능한 형태가 줄어들지. 이해됐어요? 탈질산화가 계속 진행되면 질소가 많아지고 이용 가능한 형태가 줄어드는 거 맞잖아요. 감소한다. 디귿동그란. 달을 통해 흡수된 질산이온은 광합성에 이용된다. X. 어디 이용돼? 질소 동화에 이용됩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만드는 거예요. 됐니?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질소 고정과 질소 동화 이런 단어 구별할 수 있겠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299페이지요. 자, 탄소순환 문제, 수능 문제 한번 해봅시다. 15번이요. 299페이지 15번. 그림은 생태계에서의 탄소순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기 중에 대기와 물속의 이산화탄소 나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럼 이름은 일단 쓸 수 있어야겠죠. 가 과정은 뭐예요? 식물이나 조류가 하는 게 뭐야? 광합성이에요. 쉽지? 그럼 다는 뭐니? 동물이나 식물이 내뱉는 걸 뭐라고 한다고? 호흡. 나는요. 식물에서 동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식물에서 동물로 가는 거. 식물에서 동물로 가는 거. 이거 뭐라 그래? 풀 뜯어먹는 거 뭐야? 피식이요. 그죠? 피식량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피식이라고 합니다. 가는 생산자에 의한 광합성 과정이다. 네, 동그라미. 나에서 탄소는 무기물의 형태로 이동한다. 아까 뜯어먹는다 그랬지. 뜯어먹을 때 뭐로 뜯어먹어? 이런 형태로 뜯어먹는 거죠. 고기, 단백질 이런 걸로 먹잖아요. 우리가 먹자는 거 다 뭐라고? 유기물이라고. 니은은 X. 다는 호흡을 통해 일어나는 과정이다. 네, 동그라미.
아니, 무슨 일이 이래? 16번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질소 있고요. A, B, C 쓸 수 있나요? 자, 첫 번째요. 가장 먼저 찾는 거 뭐라고? 암모늄 이온. 됐어요? 그럼 질소에서 암모늄 이온으로 오면 이거 뭐라고? 질소 고정. 기억은 질소 고정.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됐어요.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니은은 뭐라고? 질산화요. 질산 이온이 다시 질소로 되는 3번 이름은 뭐라고? 탈질산화요. 이름 쓸 수 있겠니? 자, 질산 이온과 암모늄 이온을 직접 섭취하는 애 C. 식물이 먼저 먹어야 되지, 그지? 항상 언제나 식물이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C가 생산자가 되고요. A와 B 중에 잘 봐. A와 B 중에 하나는 소비자고 하나는 분해자거든요. 그럼 소비자는 C를 뜯어먹는 거 맞고요. 분해자도 C를 뜯어먹는 거 맞지. 문제는 딱 하나요. 다시 되돌려주는 화살표가 보여. A에서부터 나왔죠. 땅속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주는 애. 걔가 분해자예요. 그래서 A가 분해자, B가 소비자, C는 생산자. 자, 다 메꿔졌니? 시험 문제는 그럼 많이 쉬워진다 하겠습니다. 세균과 곰팡이 분해자니까 A 동그라미. C에서 질소 동화. 질소 동화는 어디서나 다 일어나요. 특히 생산자가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C에서 질소 동화. 네. 과정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세균에 의해 일어난다. 질소 고정 세균, 질산화 세균, 탈질산화 세균. 다 세균 때문에 일어나죠. 지구상의 생명체는 세균이 없으면 안 돼요. 니네 몸에 세균이 약 2kg이 있습니다. 니네 몸속에. 그 2kg이 세균의 몸무게인데 니네 몸에서 세균이 다 빠져버리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니네 설사 해본 적 있어? 왜 하는지 알아? 장염 걸리면? 신기하죠? 장염이 걸리면 설사를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장염이 무슨 뜻이야? 장에 염증이 난 거거든요. 그럼 설사를 한대요. 안 궁금하지? 안 궁금해. 생물학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 장에 염증이 생기면 왜 설사하는지 알아? 장에 염증이 생기면요. 염증이 뭐야? 이상한 병원균이 거기에 침입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히스테민 막 나오고 그래서 염증 고름이 생겼다는 얘기죠. 염증이에요. 염증이 나면 그 염증 주변에 우리 몸에 있었던 세균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세균이 원래 장벽을 다 메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빵꾸가 나는 거야. 여기 빵꾸가 나겠죠? 그 세균이 영양소와 물을 흡수해줘요. 니네 몸속에서. 근데 그 부분이 부족해지지. 흡수 못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 신기하지? 몸의 세균이 니네를 살아있게 만들어준다는 그게 생물학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것들 다 생물이 다 하는 거 맞지? 그치? 이런 것들을 모토로 여러분들이 생물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하나만요. 매우 쉬워요. 단어에 낚여오지만 않으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